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앞당겨지는 네. 관계로 마감을 좀 빠르게 준비하고 네.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산다, 마감을 산다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OX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꼽아봤어요. 먼저 펄어비스. 이놈의 게임주들은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신작 출시 연기 이야기가 지난번에 뭐 컴투스에서도 들려오더니 네. 펄어비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 번 하락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이 종목에 대한 OX 의견 주시죠. 네, 투심이 무너지나 XO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일단 윤창희 대표님은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현재 구간은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신 건지요? 너무 극단적으로 아닌가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벤트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서. 그쵸? 네,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주들에 대해서 접근은 계속 보수적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주가가 다른 게임주들이 뭐 이렇다 힘을 못 낼 때 펄어비스는 조금 힘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좀 변화되면서 또 실적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고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한치 앞을 전망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반등만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좀 더 오늘 나온 뉴스들이 좀 더 부정적이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박준수 대표님은 O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주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신작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NFT다, 뭐 메타버스다 좀 바뀌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게임이 흥행하느냐. 흥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죠.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O라고 의견 주신 거는 뭔가 다른 모멘텀을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임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게임 기대는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펄어비스가 크림을 주요 투자처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데요. 운동화나 옷, 시계 이런 한정판 제품을 개인들이 재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이고, 거래액이 지난해 약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올해 1분기에만 거래액이 3,700억 원에 달하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이 펄어비스가 좀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적인 상승력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슈 때문인지도 몰라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즉 5만 7천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력은 10% 이상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고평가권이긴 합니다. 4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력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5만 1천 원 이하로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만 9천 원대 후반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펄어비스, 지금 게임 쪽의 모멘텀이 아닌 크림 이야기를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재료가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펄어비스였고요. 두 번째, GS 글로벌 보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두 분 다 나가셨나요? 네, 엄청 덥지 않았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저 일요일에 나갔다가 진짜 실신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물 없이 갔더니요, 막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네. 어디든 들어가서 빙수를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폭염 때문에 지금 석탄 발전이 뭐 100% 가동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GS 글로벌이 올랐습니다. 변동이 좀 크네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OX 이번엔 나뉘어졌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네. O. 네. 저는 뭐 오늘 극단적인 진행 좋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네. 에너지 시장이 극단적이에요.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라는 지금 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당신도 규제하려면 규제해. 우리 너희한테 싸게 공급해 올게 하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는 국가들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폐쇄했었던 화력 발전을 다시 정비해서 가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면 지금 원전 비율을 높인다고 하도 원전 비율이 높인다는 게 가동률을 높인다는 것이 새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을 일단은 전통 발전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GS 글로벌이 조금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여기 전에 X를 주셨어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뭐 장마다 뭐다 해가지고 좀 구름이 껴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다 지나가면 정말 무더울 땐 너무나 더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이 석탄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GS 글로벌이 지난 4월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폭염 이슈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등락을 거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뭐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3,400억이고 1분기에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38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낸 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지난 뭐 3월에서 5월 달까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인데, 하필 또 원자재 가격이 또 구리 가격은 지난 3월부터, 그리고 최근 곡물 가격부터 다양한 것들도 5월 달부터는 하락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더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전력난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이런 실적의 고공행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또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S 글로벌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적을 한번 꼽아봤어요. 테크윙인데 호실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실적 믿고 테크윙 들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테크윙, 이번에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장 한 8%가량 상승하다가 현재 5% 올라주고 있고요. 실적 예상치 상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잘 나왔는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23억 원대 나왔는데요. 박정수 대표님, 테크윙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 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장 하락력에 의해서 테크윙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2021년까지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보다 크게 성장하는 흐름은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번 2022년 1분기에 142억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나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 실적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을 필두로 지난해 지연된 메모리 핸들러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의 솔라다임 인수에 따른 SSD 핸들러 공급이 추가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올해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자산 가치 2,195억 대비 시가총액 3,054억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중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 너무너무 진짜 안 가네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제 실적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5를 받은 유일한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마감엔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이제 동시효과 구간 곧 진입하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살만한 종목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죠. 두 마리 토끼,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 제가 두 마리 토끼 키워드를 보니까 성장과 안정을 다 가진 토끼라고 하는데 어떤 토끼인지 한번 볼게요. KT와 KPX 생명과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목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종목이잖아요. 일단 KT의 경우에는 저도 이 불나방인 저도 최근 하락장에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네. 느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합니다만은 또 올라올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또 KT는 최근에 같이 하락할 때도 안 빠졌어요. 다른 통신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구독 서비스라든지 안정적인 매출이 좀 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늘은 A스토리를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막 13%씩 올라오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수하기보다는 뭐 A스토리를 놓쳤으면 KT를 사자. KT가 어떻게 보면 A스토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뒤에 우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KT 스튜디오, 진이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입 유익도 상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거기다가 여러 사업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35,500원, 이번 저점이 35,5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KT. 아니 근데 이 드라마 우영흥행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KT가 최근에 보면 제작사들 많이 합치면서 KT 스튜디오 진이라는 걸 설립을 했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콘텐츠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진이 뮤직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공연이라는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사업을 계속해서 엮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쪽이라는 것이죠. KT 목표 주가 4만 원, 순저가 35,500원.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안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상승할 만한 성장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네, KT 핫한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KPX 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가 또 난리예요. 지금 시장이 다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왔고 오늘부터는 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KPS 생명과학은 이러한 이슈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화이자가 올 10월을 목표로 오미크론 BA4와 BA5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이 KPX 생명과학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료 의약 및 이 의약품 중간체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이 피페렐라 실린기 항생제 중간체를 개발을 해서 화이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언급했던 가격 대비 지금 많이 상승력이 나와서 조금 이제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하면요. 일단 1차적으로 6,000원 가격대 목표를 삼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5,550원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그 가격보다 올라섰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그 가격까지 분할 매수 관점이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5,42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비해 현재 이 KPX 생명과학의 순자산 가치는 564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60억 정도 수준으로 최근 이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X 생명과학 저희가 준비했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와가지고요. 매수가는 현재로 좀 분할 매수로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6,500원, 손절가는 5,42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이 외에 오늘 시장 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다 시장의 상승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볼게요. 먼저 외국인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하고 매도했을까요? 오늘 양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박정수 대표님. 네, 외국인 현재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텔레콤 등을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는 LG화학, HMM,
SK 아이테크놀로지를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1% 정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력은 3영업일 연속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역시나 호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불어닥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2조 2,8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4% 정도를 웃도는 그런 수치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를 지금 유입되게끔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선방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도심항공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데이터 이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통신업체 중에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진한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HMM은 이 발틱 운임지수와 그리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근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지난 5일 보유 지분인 이 4.84%의 지분을 블록딜을 매각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의 동향도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오늘 기관도 좀 매도 우위네요. 네. 뭐 그래도 시장 내용만 본다면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네.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LG 에너솔루션은 오늘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에 좀 과도하게 좀 조정받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저가 매수세,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또 2분기 혹은 2분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많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SEM,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황이 없는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산업이고 또 오늘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같이 좀 편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대거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대거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좀 크게 좀 하락하는데 아무튼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죠.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원화가 약세를 띠면서 달러 자산 관련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실적을 뭐 스케치 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약세를 띠고 있고요. 제가 뭐 아까 A스토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A스토리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기간은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지 좀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김주원 금융위원장이 필요시에는 공매도 금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 하락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뭐 풋옵션이나 콜옵션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때 그들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기에 많은 분들이 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달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시에는 활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 멘트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의미 부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제서요. 왜 네. 그러냐면요. 지난 2020년 3월 하락장 이후 반등이 나오는 구간 내내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유입이 됐긴 했지만 거의 파생으로만 대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현물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일정 부분 공매도가 풀리자마자 지난 2021년 6월 달부터 증시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다시금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좀 하락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들도 이 현물과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는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이 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좀 빨리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한다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라고 말하는 거면은 도대체 얼마나 빠져야지 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어떤 약간 게- 선제 경고? 네, 그쵸.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증권사든지 이렇게 주식을 공매도를 허용을 할 때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좀 자유롭게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공매도가 6월 중순에 11조 7천억 정도 갔던 게 지금 11조 원대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딱 막겠다, 나 막을 거야라고 말을 안 해도 막을 수 있어라는 경고? 그러면은 공매도 했던 사람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는 그런 신호를 이미 보낸 상황인데, 저도 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4% 보합에서 빨간불 간신히 켜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